안녕하세요. 초등부 팀장 차진희 강사입니다. 이번 저희가 9월에 가을학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이 11월, 12월에는 저희가 이제 예비 중일 1차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개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매 학기 팀이 있는데요. 가을학기 팀은 The Big Scenario에서 이제 Enquire, Experience, Reflect, Plan 이라는 주제로 저희 약간 reflective writing 그거를 조금 강점으로 좀 emphasis를 둬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4, 5학년은 11월, 12월까지 계속 그 reflective writing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6학년이 예비 중일 1차 개강으로 저희가 조금 더 중학생의 그런 색깔을 띤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중일 1차 개강 때 달라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독해 영역 선생님께서 난문 공략 훈련을 시켜주실 거예요. 저희가 왜 난문 공략을 골랐냐면요. 6학년 후반기가 되면은 학생들이 약간 글의 전체적인 내용 이런 거는 이제 잘 이해가 되고 잘 아이들이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단락별 요약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아이들 큰 글의 흐름은 잘 이해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약간 아이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시키다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이 못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글의 진짜 디테일적인 거, 세부사항 이런 거를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지문 읽는 거 있잖아요. 저희 non-fiction reading으로 Reading Explorer이라는 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어려운 문장들을 뽑아다가 그 문장들을 최상위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5문장,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레벨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문장 정도를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난문 공략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끊어가지고 해석도 하고 이제 그런 구문도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문장 구조까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전에 하던 식으로 글의 구성까지 전체적인 글의 구성도 이해하는 그런 연습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영역 부분에서는 문법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최상위 레벨 친구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 레벨 수준의 문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문법 이해 외에 그 개념 포인트별 장문 연습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문 영작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술형 대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성경어학원의 중고등부가 되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많은 데이터들 갖고 있고 강사진들께서도 워낙 그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내신을 해보셨던 선생님들이셔서 정말 이 대치동에 있는 중등 내신을 잘 준비를 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6학년 수업 구성 조금 다르거든요. 4, 5학년이랑. 선생님 일단 2분 들어가시고요. 첫 번째 선생님께서 이제 소수 수업을 진행을 해주세요. 데이 1은 이제 월화 수업인데요. 월화에 이제 그 픽션, 소설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 따른 뭐 멀티미디어 리스닝이라던가 스피킹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저희 소설 수업은 영어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받고 영어로 다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소수 수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냥 내용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critical reading journal들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더 한 번 더 해보고 아이들이 그 내용에 있는 그런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 2 같은 경우는 목금 수업인데요. 목금 수업 때는 저희가 Reading Explorer 지문, 그 non-fiction 지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eading Explorer 책에서는 passage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passage 1은 이제 문법 선생님께서 하시고 passage 2 같은 경우에는 독해 선생님, 소설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 영역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여기 난문 독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역에서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게 프레젠테이션도 있고요. 저희 라이팅도 매달 진행하거든요. 상위 레벨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라이팅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 친구들은 4개월 동안 한 두세 번의 라이팅을, 에세이 라이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주에는 뭐 브레인스토밍이 나가고, 두 번째 주에는 아웃라인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first draft를 또 첨삭을 막 깨알같이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final draft까지 나올 수 있는 한 달 내내 라이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리딩 저널이라든지 그런 것도 라이팅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소설에서 chapter summary 같은 라이팅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에세이 라이팅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는 게 좀 많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요즘 내신에 보시면 정말 서술형이 그냥 단어만 쓰는 그런 서술형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는 그런 서술형, 자기도 생각을 쓰고 요약을 쓰고 그런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저희가 초등부에서 대비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께서는 문법 영역으로 수업을 해주시는데요. 월화에는 문법 개념 수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금에는 문법 선생님께서도 리딩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그 리딩 익스플로러의 첫 번째 지문 수업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리딩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리딩하고 라이팅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라이팅 보시면 11월부터는 구문 영작, 아이들이 문법에서 배운 그 개념을 이제 서술형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구문 영작이 교재가 또 하나 따로 새로 시작을 하거든요. 원래 있는 기존 문법 교재 플러스 구문 영작 교재까지 이렇게 두 권으로 새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수업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예비중일 1차 개강이라고 해서 내신, 중학생 내신에 조금 강점을 두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학적인 부분도 조금 좀 많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든 영역 다 다뤄드립니다. 보캐뷸러리 같은 경우는 단어집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서 외우고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개념 잡아주고 테스트 테이킹, 그 다음에 G라이팅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리딩은 저희가 소설책은 한 학기 동안 2권을 읽고요. 거기다가 이제 non-fiction 리딩 책으로 리딩 익스플로러 그 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테스트 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내신이라든지 공인 인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은 리딩 익스플로러에 저희가 그 비디오 영상을 통해서 리스닝도 진행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테드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드톡으로 좀 아이들이 멀티미디어 리스닝도 좀 더 길게 듣고, 그 다음에 많이 디스커션 해보고 또 라이팅도 해볼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영역은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디스커션, 이런 스피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요거는 전부 다 저기 있는 리딩 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하고 연계된 거라든지 아니면 리딩 익스플로러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테드랑 연계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저희는 좀 아이들한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막 엄청나게 어려운 책들 마구마구 부어준다라기보다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런 교재를 진행을 하되, 단 훨씬 더 좀 크리티컬하게 띵킹하고 그거를 라이팅으로 아웃풋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웃풋을 하고 또 여러 디스커션 속에서 아웃풋을 하고 좀 진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은 저희 매번 구문 영작으로 G라이팅, 센텐스 라이팅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최상위 레벨은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기본 레벨 친구들은 한 학기 동안 두세 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요, 1년 동안 이렇게 4가지 테마를 강점을 두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기가 9월, 10월, 11월, 12월 가을 학기 Reflective Writing이 조금 강점이 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1월부터 시작했던 것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 첫 번째 팀은 Whose Voice, Art of Summary Writing을 조금 강점을 두고 진행을 했던 요약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진행을 해왔고요. 요 Summary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사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6학년, 5학년, 4학년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 글을 잘 메인 아이디어를 뽑아서 자기 말로 paraphrasing을 해서 summary를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은 argument and communication이었어요. 요때는 이제 자기의 보이스를 좀 1, 2월 달에 찾았다면은 조금 더 argue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communicate 할 수 있게. 근데 막 argument 하면은 막 싸우자 이런 느낌보다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communication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학기에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좀 즐겁게 약간 방학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iSearch,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유튜버이 되는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서치한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나중에 그 SK Academy 약간 오스카 어워드처럼 다 친구들이랑 함께 보면서 시상식도 해주는 다 줌으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대비 때는 또 완전 줌 수업,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전환이 바로바로 가능한 그런 학원이어서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학원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학기, 이번 가을학기 테마는 Reflective Speech, Reflective Writing인데요. Reflective Writing 같은 경우는 팩트를 막 쓰는 라이팅이라기보단 자기가 썼던 라이팅을 근거해서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고 리플렉트 해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이건 좀 더 잘한 것 같다. 다음번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경험한 것을 자기가 리플렉트 해가지고 쓰는 그런 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쪽으로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번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희 1월 달에 라이팅 그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라이팅 그 대회? 약간 100일장 같은 그런 대회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제가 문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6학년은 완전 중학교 내신식의 문법 진행되기 때문에 개념은 이렇게 아이들이 다 개념 정리를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시키는 건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저희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막 시험지에서 이거 틀렸다, 이거 실수였다, 문제 잘못 봤다 이런 식의 오답 노트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수업 시간에 들은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오다선지 그 있는 보기에 5가지가 다 이거는 왜 틀렸고 문법식으로 이거는 문법적으로 왜 틀렸고 문법적으로 이거는 왜 맞은 답인지 설명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거의 1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한 요거 2개월, 3개월만 연습하면 금방 잘할 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요 오답 노트도 아이들 되게 잘 신경 써서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희 리딩 복습 시험이에요. 리딩 복습 시험 같은 경우는 소설 내에 있는 그 단어들도 있거든요. 소설 내에 있는 단어도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문 읽고 문제 유형들 보시면 다 내신 유형, 공인인증시험 유형, 거기다가 이제 서술형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테스트 테이킹에 조금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어 시험지고요. 6학년 때 아이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한글, 영어 뜻만 보는 단어 시험지가 아니라 한글도 쓰기도 하고 물론 영어 스펠링도 쓰기도 하지만 이게 중학교에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 시험지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빈칸에 있는 단어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배열도 해야 되고 유의어도 써야 되고 뭐 반의어, 파생어 이런 것도 써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6학년 때 조금 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때 1년 연습을 잘 해두면은 중학교 때 가서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시험이고요. 문법 시험은 아이들이 진짜 그냥 이 강남 기출문제 유형 따라가지고 내신식으로 문법 시험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어 시험은 매일매일 올 때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월화에는 단어 시험 플러스 소설, 독해 시험 보고, 목금에는 단어 시험 플러스 문법 복습 시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BI 프레임워크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The Big Idea라고 해가지고 저희 The Big Idea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물론 아이들한테 language, content, communication 이런 지식을 다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저희는 멘토링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 reasoning, judgment, problem solving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예를 들면 단어 시험이 있죠. 그럼 단어 시험을 제일 많이 힘들어하니까요. 단어 시험을 이 아이가 처음에 5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는데 계속 50점인 거예요. 저희는 커트라인이 80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상담을 하신 다음에 너가 단어가 힘들어 하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선생님 커트라인은 55점으로 내려줄게 하면서 약간 네고시에이팅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목표치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을 함으로써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멘토링이거든요. 아이가 55점으로 커트라인 내려주면은 자기 그거 도전해본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55점을 넘기잖아요. 그럼 한 2주 후에 또 5점을 올려주고 60점, 65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려서 80점까지 넘길 수 있게끔 약간 이런 멘토링이 같이 들어간 그런 저희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요. 소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모아두세요. 소설 영역에서는 reading journal, writing 뭐 이런 것들, 액티비티들 되게 많이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모으시면 정말 한 이 정도 모아지거든요. 요거를 한 학기 동안 선생님께서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학기 마지막 날에 이제 친구들한테 편으로 보내드려요. 그럼 아이들이 이것 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엄마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보여주면서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라이팅 같은 경우는 항상 꼼꼼하게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빨간색 그만 보고 싶어요 할 정도로 꼼꼼하게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데일리, 위클리 복습 시험 설명해드렸고요. 미드텀 테스트를 보고요. 그래서 이번 목금에 오늘하고 사실 내일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11월 달 말쯤에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레벨 테스트도 총괄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는 이제 12월 말쯤에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 아이들에게 파이널 테스트로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로는 이제 그 매번 수업 후에 숙제 관련이라든지 단어 시험, 복습 시험 점수, 평균 점수 이런 거를 발송을 해드리지만 midterm을 보고 난 다음에는 monthly report 카드 한번 보내드리고요. 레벨 테스트를 본 후에는 그 레벨 테스트 성적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후에도 또 한 번 성적표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명 강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예를 들면 레벨 테스트 끝나고 설명회나 이런 때 또 어머님께서 방문하셔서 상담 진행 가능하시고요. 수시로 저희가 어머님들 뭐 전화로라든지 문자로라든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수요 정규생 대상을 위한 Wednesday Mentoring 클리닉인데요. 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 강사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이 영역이 부족하고 이 친구는 이 영역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저희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요일마다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 맞춰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해서 그 영역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클리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특강을 어머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1월부터 문법 특강 두 번째 거가 개강이 되는데요. 11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23일 수요일까지 4시부터 6시 수요일날 총 8회로 진행이 되는 그런 특강입니다.
이 특강은 정규생 플러스 1 특강이고요. 정규반을 들어야 같이 이것도 들을 수 있는 특강인데, 요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그런 문법이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재 완료라든지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수동태, 관계사 이렇게 조금 어려운 그런 문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직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 레벨 친구들이 이 문법을 좀 맛보기로 들어보고, 아, 중학교 때는 이런 문법이 나와서 내가 문법이 꼭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또 최상위반 레벨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들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요거 배우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강은 Reading Test Taking Skill 특강인데요. 이 특강은 9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 특강을 추천해드리는 학생은 이런 학생들 있죠. 내가 독해 내용은 뭐 지문을 읽는다고 하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시험만 보면은 맨날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예요. 독해 영역이. 그 친구들은 테스트 테이킹 스킬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거든요. 지난 학기에 이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이 독해가 레벨 테스트 봤을 때 다 향상이 됐어요. 독해 때문에 내가 레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독해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히는 친구들한테 꼭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그런 특강입니다. 이 특강 독해만 진행되진 않고요. 토플 주니어 리스닝 영역으로 또 아이들이 좀 리스닝 연습도 할 수 있는 특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토플 주니어에 나오는 단어까지 시험 같이 보거든요.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 즉 11월 2일부터 개강이 되는 예비 중1 1차 개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친구들이 11월 2일이면 약간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사실 이르진 않거든요. 오히려 11월 2일 날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중학생이 되는 훈련을 하면은 1월 달에 저희가 진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간 흡수가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